네, 신규 확진 환자 수 데이터 보겠습니다. 개장 초에 개장하기 직전에 오늘 5천 명 넘는 숫자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5,12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위중증도 723명으로 연일 최다치를 새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절대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토마토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은 늘 싸게 사자라는 부분들을 강조해 주셔가지고 또 어떨 때는 하락하는 게 반가운 몇몇 종목군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코스피 지수 2830 에서 반등하는 대형주, 그다음에 이제 단기,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해석은 좀 필요할 것 같고 당초에 말씀해 주셨던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에다가 뒤에다 가로치고 단기라고 붙여주셨는데 어떤 식의 대응 전략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종목 팁이 있으시다면 함께 좀 공개를 해주세요. 네, 방송을 통해서 제가 두 번의 폭락을 피해드린 겁니다. 3,316, 3,300선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단으로 기다렸다, 싸게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자리가 2,940이죠. 그죠? 그리고 2,940에서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거의 한 2, 3개월 동안 실전에서는 매수 사인이 아예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2,945일 때까지 매수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2,940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었던 게 코스피 지수 3,050선. 그죠? 요거 돌파되면, 제압되면 그냥 순응해야 된다. 그것 좀 예측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싸게 사야 된다. 싸게 사야 되는 기준으로 2,830이라는 자리. 그죠? 2,830이라는 자리를 11월 초부터, 요 구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170포인트의 폭락을 또 피한 거죠.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전에는 300포인트의 폭락을 또 피한 거고, 요번에는 170포인트의 폭락을 피한 겁니다. 저는 주식을 할 때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폭락을 피하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는 하락장에서 또는 횡보장에서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기회가 왔었을 때 확 봅니다. 그리고 2,830 구간에서 제가 대형주도 몇몇 종목들에 대한 기준가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싸게 사자, 따라가지 말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주식 가운데 넷마블, 한 14만 원대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가지 말고 기다리자, 그죠? 기다리자. 11만 5천 원짜리 될 때까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2,830이었고 넷마블은 제가 기준가를 11만 7천 원에서 다운시켜서 11만 5천 원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죠. 어제 저점이 11만 5천 원이더라고요. 코스피 지수는 어제 2,830에서 빠르게 반등이 좀 시도가 됐다가 그때 넷마블의 가격을 보니까 11만 5천 원에서 딱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20만 원 붕괴되는 자리에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렸다가 25만 원대 절반 정도 매도를 했다면 다시 잡아야 되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게 21만 2천 원입니다. 여기 붕괴되는 구간, 그냥 오히려 매수다. 그죠? 그리고 전일 코스피 지수가 2,830이었는데 셀트리온은 21만 2천 원 수렴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몇몇 딱 기준가가 나오는 녀석들이 딱 부딪히는 애들이 있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제시해드린 이 기준가에서 조금 더 빠진 애들도 있고 살짝 위에서 반등 나오는 주식들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좀 구성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락을 일으킨 근본 원인은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 악재에 의해서 글로벌 증시가 충격을 받은 거고
이거는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 요인이 얼마만큼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냐, 또는 반전의 포인트가 될 것이냐, 그죠? 요거는 우리가 2주 동안은 알 수가 없다. 그죠? 우리가 2주 동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뭐 대형 악재다 또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알 수가 없다 이거 2주 이내에는. 그러면 이러한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준가가 오지 않고 반등이 시도되는 주식들이 몇 개 보입니다. 화학주 가운데서는 이제 롯데케미칼, 그래서 이건 제가 17만 2천 원짜리 좀 기다리자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 이제 오기 전에 오늘 좀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었던 게 26만 5천 원, 이건 최소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 해드렸다가 공략을 한다면 24만 5천 원 밑으로 이제 빠지는 자리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이제 이런 주식들이 오늘 좀 반등을 좀 일부 시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준가에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조정폭이 좀 얇게 진행된 주식 가운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기 같은 주식들이 있죠. 요거는 제가 15만 7천 원 여러분들 추천을 드렸다가 그리고 나서 16만 한 2천 선 정도까지 기다렸는데 이것도 오기 전에 좀 반등이 안 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쪽을 보게 되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113만 원 선 자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자리가 이제 113만 원, 124만 원 선 정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더 빠졌다가 오늘 좀 반등 시도하는 흐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이 흐름이 뭐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시장이 급락하는 구간에 지금 지수는 최저점인데 직접 저점을 깼는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위에 있잖아요. 그죠? 제일 약했던 주식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얘는 오히려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시장의 방향을 하이닉스가 잡아준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빠지면서 지금 아직 반대 매매가 덜 나온 주식들이 있는 것 가운데서 단기 낙폭이 워낙 심하게 진행이 된 주식들에 대한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나오는 현상들을 잘 보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언택트 쪽으로 게임주 쪽으로 쏠리는 것도 아니고 NC는 급등이 나오고 네이버는 반등이 나오는 반면에 다른 게임주들은 급락이 나오고 5G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가운데 IT 반도체 일부 주식들은 반등이 나오고 롯데케미칼은 급등하는데 롯데정밀화학이나 일진하이솔은 폭락이 나오고 LG화학이나 SI테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 낙폭이 심했었지만 얘네들은 오늘 반등이 시도했는데 나머지 배터리는 또 폭락이 나오고 또 따라간 사람들 또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한 2에서 한 3%선 정도가 나오지 뭔가 한 20%짜리 급등이 나온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에이스판 같은 경우 이거 잘 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95,000원 이야기해도 잘 가고 있는데 이런 몇몇 종목들은 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좀 기준까지 좀 돌파가 된 다음에 91만 원까지 열려 있고, 그래서 보면은 제 각각인 거예요. 지금 시장이 제 각각이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 오미크론과 관련되어서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수혜를 받아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또 급등할 때 따라가면 또 물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 주체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파생 쪽에서의 이 포지션을 가지고서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떤 돈의 흐름을 좀 쫓는 이런 행위들은 가장 큰 손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 떼고 포 떼고 이런 거 싹 다 버리셔야 됩니다. 싹 다 버리시고 지금 싸게 사지 않으면 내 계좌 거덜날 수 있겠구나라고 목숨 걸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이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싸게 사야 되는 그 기준들, 그동안 제가 방송 통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해드렸었거든요. 그 종목들에 대한 기준가를 꼭 명심을 하시고, 현재 시장은 코스피지수 2830에서 단기 낙폭에 따라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건데,
요거는 그냥 저는 단기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2주 이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전저점도 얼마든지 더 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급하게 돌아서게 되면 한 방에서 3,050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저는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절호의 매수 기회다. 그 다음에 무조건 갈 거다. 이제 또 하락이 시작.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시장에 대한 주체라는 생각, 일도 하지 마시고 싹 다 버리시고 요 구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포트의 주식들로만 싸게 사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식들은 대형주만 하세요. 당분간은. 이 소나기가 끝날 때까지는. 아시겠죠? 실적이 나오는 주식들 가운데서 IT 반도체도 대형주만 하시고, 바이오제약도 좀 대형주나 제가 방송에 이야기했던 플랫폼만 하시고, 산업재도 대형주만 싸게 사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전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장에 대해서 겸손함이 필요할 때군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